연락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연락을 하게 되고 생각이 나. 그러면 자기를 자책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합니다. 바보 멍청이. 생각하면 안 돼. 나 이제 헤어졌잖아.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라고 하고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기를 자책하는 행동을 합니다. 중독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술에 빠져 있다던가 도박에 빠져 있다라던가 쇼핑, 아니면 자위행위, 아니면 내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만나면 자꾸 모텔을 가게 되는 것.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죠.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먹는 일, 뚱뚱해질 때까지 먹는 일, 아니면 이별한 연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행동들. 무엇인가 내가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현상을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 중독 현상의 문제점은 자기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이건 나쁜 거야, 하면 안 돼, 이건 멈춰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뭔가 나약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를 비판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력이 없다라고 믿게 되어서 그 중독 현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죠. 중독 현상이 내면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작용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연락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연락을 하게 되고 생각이 나. 그러면 자기를 자책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합니다. 바보 멍청이. 생각하면 안 돼. 나 이제 헤어졌잖아.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라고 하고 자기를 비판하거나 자기를 자책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내면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그걸 갖다가 비판을 해버리니까 내면 세계에 있는 자아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해서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보내준 것 뿐인데 얘가 배가 고프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나는 배가 고프면 안 돼. 너 더 이상 먹으면 더 뚱뚱해진다고.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나 이제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를 다잡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비판이 되죠. 근데 내면 세계에서는 어때요?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 주인님이 더 이상 먹지 않으면 에너지 고갈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줬는데 배가 고프면 안 된대네. 근데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안 되면 얘는 죽거든. 그래서 자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분명히 배가 고파가지고 신호를 올려보냈는데 배가 고프면 안 된다고 하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 자아가 의기소침해져요. 이 자아라는 역할이 뭐가 있냐면 내면 세계에 있는 욕구들을 통제해서 야, 너는 올라가, 너는 올라가지 마, 이렇게 통제를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나 주인이 자꾸 욕해. 내가 뭐 하면은 안 된대. 하지 말래. 나 쓰레기래. 나 나쁜 놈이래. 그러면은 나도 뭐가 올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너네들 알아서 해. 그러면은 욕구들이 알아서 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면 세계가 불안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면 세계에서 자아의 허락을 받지 않는 그런 욕구들이 다 올라가서 의식과 비의식을 나누는 전의식 단계에서 뭉쳐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망이 무너질랑 말랑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욕구들이 통제가 안 돼서 거길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면 세계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면 세계가 그렇게 되면 또 내면 세계가 통제가 안 되게 되죠. 그러면 중독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통제력을 잃고 계속 반복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독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자책하면요,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자아는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의 자아의 역할은 성인이 되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행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빵을 훔쳐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음식을 사 먹도록 만드는 일을 자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행동하도록 돕는 거거든요. 자아는 우리 내면 세계의 욕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본능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지 찾는 성격의 한 개념이 자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첫 번째, 절대 내면 세계의 욕구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기. 즉, 자기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럴 만한 상황에서 그럴 만한 행동을 합니다. 어머니 밥상 이론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은 그럴 만한 상황에서 그럴 만한 행동을 합니다.
배가 고프면 당연히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향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배가 고플 만한 상황에서 밥을 찾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멘탈이 약해져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면 전 남친이나 전 여친의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의지할 대상이나 스트레스를 풀 대상이 가끔은 술이 될 때도 있고, 담배가 될 때도 있고, 자유행위가 될 때도 있고, 인터넷 쇼핑이 될 때도 있는 것 뿐입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겪어보셨지만, 남성 호르몬이 과다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적이었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호르몬이 폭발적인 남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여자친구를 사귀면 매일매일 모텔에 가자고 자꾸 조르거나 데이트를 하고 항상 모텔에 가는 코스로 만들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보고 머릿속으로 성관계만 떠올린다는 게 도덕적으로 스스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를 두고 계속 모텔에만 가고 그러면은, 내가 그 여자의 몸을 좋아하는 건가? 나는 그 여자의 마음을 좋아하는 건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스스로도 되게 자책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는 남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에게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오빠는 내 몸이 좋은 거야? 아니면 내가 정말 좋은 거야? 나는 헷갈려. 오빠 맨날 나만 보면 섹스만 하려고 해? 이런 난감한 질문들도 한 번씩 남자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가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거긴 여자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할머니만 봐도 막 불끈 솟아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생존 욕구나 번식 욕구는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문제이지, 이걸 잘잘못에 가려야 되는 성과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은 남자들이 야동을 보고 매일 밤 자유행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잘못한 거라고 스스로를 비판하게 되면요, 내면 세계는 더 심각한 자유행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고 혈기왕성할 때 성욕이 큰 게 당연하죠. 늙고 병들었을 때 성욕이 큰 게 당연할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럴 만한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각나고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욕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스스로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내면 세계의 자아는 더 의기소침해져서 중독 현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던 중에 치킨을 먹는 일은 절대 안 되는 일인데, 다이어트 중에 치킨을 먹었다고 해봅시다. 자책을 하면서 그 치킨을 먹지 말고, 그럴 때는 스스로 원해서 치킨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모든 일이 내가 선택을 한 일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면 세계에서 배고픔이 올라오는 건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이건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당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은 옆에 있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갑자기 먹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통제할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욕구를 느낀다고 해가지고 너무 겁내하거나 자책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도 잘 해왔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는 더 큰 충동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는 엄청나게 치킨을 먹고 싶어 했으니까 사실이잖아요.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었으면 원해서 먹은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내면의 세계의 욕구와 원함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선택한 일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 스스로가 선택한 일이라고 믿는 것부터가 이 중독 현상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는 요걸 안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원하다 보니까 했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존중하고 믿어야지 자아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스스로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내면 세계에서 딱 끌어져 올라와서 행동을 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버리면 누가 한 거예요? 없던 일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은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나 스스로가 내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자기 통제력이 없다는 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 내면 세계는 그걸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면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24시간 CCTV를 돌려가면서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그거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던, 이성 친구와 잠자리를 하던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스스로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무조건 믿으세요. 이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일은 후회해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후회하고 자책한다면 내면 세계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여러분 스스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꼴이 될 뿐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스스로 존중을 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도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기 통제력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거나 혹은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황을 개선하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환경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개선하거나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헤어지고 이별한 대상에게 과도한 의존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나 술에 의존하는 문제, 담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들은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 불안한 내면 세계가 문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내면 세계가 된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90% 이상인데,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여러분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거나 그런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니고 밤늦게까지 대학원까지 다니는 사람이 쉴 시간이 없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시간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러면 내면 세계는 불안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투덜댈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추셔야 되는 거지. 이 환경을 개선해야겠지. 예를 들면 회사를 다니던 대학원을 다니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내면 세계가 불안하다고 왜 이렇게 내면 세계가 왜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낮추셔야 내면 세계에서도 불안감이 사라지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단순히 내 내면 세계가 불안하다고 불안한 걸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면 세계의 의존성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법에 대해서는요, 의존성 낮추는 법 강의에서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해드린 거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은 완벽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인간은 로봇이나 신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계도 실수를 해요. 기계조차도 실수를 하는데 인간은 얼마나 실수투성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한번 치킨을 먹었다고 해서 큰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맛있는 걸 사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에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치킨을 먹고 스스로 비판하고 무력감을 느껴서 주저앉고 앉아서 울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거죠. 역시 난 안 되는 놈이야. 그리고 엉엉 울고만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죠. 다이어트는 1년을 하는데 한두 번 내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치킨 한 번 먹었다고 다이어트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분 좋게 맛있게 먹었다고 선택했다고 믿고 내일부터 또 힘내서 다이어트를 하면 됩니다. 우울한 감정들은 떨쳐버리고 최대한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 믿고 밀고 나가는 일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지만 인간은 신도 아니고 로봇도 아닙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항상 좋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오히려 실수투성이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지, 앞으로 잘하면 된다 라고 믿고 앞으로의 삶에 집중하세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면 되지 자꾸 자기만 자책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연애나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카테고리화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생각이 나면 연락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간절하면 연락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연락할 수 있는 힘이 있죠. 핸드폰 눌러가지고 똑똑똑 해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연락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연락을 안 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힘은.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